단식한 지 7일째. 옥중의 남자는 더 이상 물 한 모금도 들이키지 않았습니다. 노론 벽파는 그를 신문했습니다. 천주교를 믿었느냐? 남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10년 전 그는 천주교와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부윤으로 부임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천주교 단속 명령이 내려왔고 이가와는 지방관으로서 이를 집행해야 했습니다. 한때 서학에 관심을 가졌던 그였기에 그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주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노론 벽파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남인의 영수, 그 천재를 제거하는 것. 천문학과 수학에 능통했던 학자. 정조가 정학사라 부르며 아꼈던 신하. 정약용이 귀신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라 말했던 천재. 그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1801년 3월 24일 60의 나이로 옥사한 남자. 마지막 순간 그가 남긴 말. 내가 죽으면 이 나라의 수학의 맥이 끊어지겠다. 오늘 우리는 정조의 천재 학자이자 노론 벽파가 반드시 제거해야 했던 남인의 영수 이가완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양 여주 이씨 가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가완. 그는 특별한 핏줄을 타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성우 이익의 친형, 이침, 즉 이가완은 성우 이익의 종손이었습니다. 성우 이익, 조선 후기 실학의 거목. 그의 학문은 당대 남인들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하지만 이가완의 집안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706년 종조 할아버지 이잠. 그는 숙종 때 노론을 공격하다 처형당했습니다. 이후 이가완의 가문은 정권에서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하던 명문가였지만 이잠의 죽음 이후 가문에서 벼슬길에 나아가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성우 이익을 비롯한 그 일문의 명사들은 초야에 묻혀 실학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어린 이가완은 이런 집안의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종조부 성우 이익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한번 본 책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유학은 물론 천문학, 수학, 서양 학문까지 막힘이 없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재라도 노론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남인 가문의 후예가 출세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1776년 조선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25의 젊은 군주 정조가 즉위한 것입니다. 정조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인 노론 벽파, 그들과 평생을 싸워야 했던 군주. 정조는 남인과 소론을 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탕평책, 당파를 넘어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것. 1777년 이가완은 36의 나이로 증광시 을과에 급제했습니다. 노론이 득세하던 시절 남인으로 급제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운명적인 순간은 그 다음 해에 찾아왔습니다.
1778년 2월 문신 제술 시험 이가화는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정조는 그를 불렀습니다. 대면한 자리에서 정조는 물었습니다. 정치, 경제, 천문 모든 질문에 이가화는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정조는 감탄했습니다. 그대는 진정한 학자로다. 그날 정조는 이가환에게 특별한 호칭을 내렸습니다. 정학사, 고든 학자라는 뜻. 이는 정조가 얼마나 이가환을 아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종구품 부정자였던 이가환은 육품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정조와 대면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가환의 본격적인 정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조는 이가환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1781년 예조 정랑, 충간지 편찬을 전담했습니다. 1785년 찬집낭청, 대전통편 편찬에 참여했습니다. 정조의 야심찬 편찬 사업마다 이가환이 있었습니다. 1792년 사간원 대사관, 조선시대 언관의 수장, 그리고 마침내 성균관 대사성, 나라의 최고 교육기관의 수장. 정조는 이가환에게 유생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노론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남인의 학자를 대사성에 임명하다니, 서학에 물든 자를 어찌 유생들의 스승으로 삼는가. 정조는 모든 반대를 묵살했습니다. 이가환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조의 개혁 정치를 함께 고민하는 동지였습니다. 정약용, 정약전과 함께 이가환은 남인의 핵심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정약용은 이가환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1776년 15살의 정약용이 처음 이가환을 만났을 때 그는 이가환의 해박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훗날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귀신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다. 이가환은 천문학과 수학에 특히 밝았습니다. 일식과 월식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황도와 적도의 교차 각도를 도출했습니다. 지구의 둘레와 지름까지 계산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이런 수준의 과학 지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조는 이가환의 이런 능력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가까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가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1784년 이가환의 조카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조선인 최초로 세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천주교 서적을 가득 가지고 온 이승훈. 이가환과 교류하던 이벽, 권철신, 정약용이 천주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가환도 천주교를 접했습니다. 이벽은 이가환에게 천주교를 소개하며 입교를 권했습니다. 이가환이 남인을 이끌고 있었기에 그의 입교는 남인 사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가환은 이벽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토론 후 이가환은 천주교에 어느 정도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주교도들과 자주 교제하며 교회 일에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입교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세례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791년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진산 사건. 전라도 진산에서 윤지충이 어머니의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주교는 사악이다. 윤지충은 참수되었습니다. 신의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가화는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사를 거부하는 종교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천주교와 결별했습니다. 하지만 노론 벽파에게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서악에 물든 자는 영원히 서악꾼이다. 그들의 목표는 천주교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남인의 제거. 그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1795년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조선에 몰래 들어왔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론 벽파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승훈, 이가환, 정약용이 주문모 도주에 연루되었다. 탄핵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정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노론과의 대립을 피해야 했습니다. 이승훈은 예산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가환은 충주 목사로 좌천되었습니다. 정약용은 금정 찰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충주와 금정은 천주교 신도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정조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그곳에서 천주교도들을 개종시켜라. 그래서 너희 스스로를 입증하라. 하지만 1799년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채제공은 남인의 영수였습니다. 정조시대 남인을 이끌었던 거목.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정조에게 자신의 후임을 추천했습니다. 이가환을 후계자로 삼으십시오. 정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채제공이 죽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조가 이가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증직하려 했습니다. 좌의정 이병모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가환은 사악의 괴수입니다. 장령 강세륜, 대사관 신원조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사악의 소굴에 이가환이 있습니다. 이가환을 향한 공격은 거세졌습니다. 정조는 죽기 직전까지 이가환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1800년 5월 30일 오해영교. 정조는 경연 석상에서 신하들에게 엄숙히 말했습니다. 당파의 사적 의리로 군주에게 맞서지 말라. 군주가 천명하는 정당한 의리에 적극 호응하라.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정조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당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가환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이가환을 재상으로 등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노론 벽파는 경악했습니다. 이가환이 재상이 된다면 남인이 조정의 중심이 됩니다. 노론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조는 여전히 건재했고 이가환은 정조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 6월 초 정조가 종기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자 종기는 얼굴과 등으로 번졌습니다.
크기는 점점 커지고 피고름이 나왔습니다. 내의원은 온갖 처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수은 증기를 쐬는 연운방까지 시술했습니다.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음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 결국 정조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6월 28일 유시 창경궁 영춘원 47세의 정조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보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조가 죽자 조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세자 순조는 겨우 11살. 너무 어렸습니다. 결국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정조가 키운 남인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1801년 정월 10일 정순왕후는 천주교 언금교서를 내렸습니다. 천주교 위반자는 영률로 처벌하라. 명분은 천주교 탄압. 하지만 실제 목표는 남인 제거였습니다. 정순왕후가 꼽은 최우선 목표 세 사람. 이가환, 권철신, 정약용. 특히 이가환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왜 이가환이었을까요? 첫째, 그는 당대 제1의 천재였습니다. 박학다식함이 동서양의 학문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둘째,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셋째, 정조가 오해 영교를 통해 이가환을 재상으로 등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넷째, 그의 가문은 조상 때부터 노론 벽파와 악연이 있었습니다. 노론 벽파가 원했던 것은 이가환이 천주교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숨이었습니다. 1801년 2월 9일 사헌부가 이가환을 검거했습니다. 죄목은 서학교주. 당시 서학에 대한 모든 혐의가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의금부의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를 믿었느냐? 이가환은 10년 전 결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론 벽파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가환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저희는 서학과 무관하게 나를 해치고자 함이로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장형, 매질. 하지만 이가환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단식? 물 한 모금도 들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0살 노구는 급속히 쇠약해졌습니다. 옥중에서 정약용, 이승훈에 대한 문초가 이어졌습니다. 이가환과의 관련 여부를 대라. 모든 질문이 이가환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가환이 죽어야 남인이 무너집니다. 남인이 무너져야 노론의 시대가 다시 옵니다. 1801년 3월 24일 단식한 지 7일째 이가환은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남긴 말, 내가 죽으면 이 나라의 수학의 맥이 끊어지겠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60의 나이였습니다. 함께 검거되었던 권철신도 같은 날 옥사했습니다. 이가환의 시신은 목이 잘린 채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자의 최후였습니다. 정조가 정학사라 부르며
아꼈던 천재. 정약용이 귀신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라 말했던 학자.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가환이 죽자 남이는 급속히 쇠락했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되어 18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승우는 사형당했습니다. 정조가 꿈꾸었던 개혁, 탕평책을 통한 조선의 근대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정조가 죽은 지 겨우 9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훗날 이가환의 묘지명을 지었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귀신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박학다식했던 이가환. 정조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하지만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억울하게 죽었다. 이가환이 남긴 학문적 업적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신유박해 이후 그의 저술은 보존되거나 수집되지 못했습니다. 금대유고라는 문집이 남아있지만 겨우 2권 1책에 불과합니다. 천문학과 역법에 대한 원고는 하나도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문장들은 여전히 뛰어났습니다. 만약 정조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만약 이가환이 재상이 되었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조와 이가환, 개혁군주와 천재학자, 그들의 꿈은 1800년 여름 창경궁 영춘원에서 정조의 마지막 숨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의금부 옥중에서 이가환의 단식과 함께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조선 후기 3대 천재 중 한 명, 이가환. 내가 죽으면 이 나라의 수학의 맥이 끊어진다. 그의 예언대로 조선은 천재를 잃었고 근대화의 기회를 잃었습니다.